100번째 손님. 국밥집 주인 강씨 아저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도 조리대를 벗어나 허리 운동을 했습니다. 한 구석에는 그릇 씻는 소리가 달그락 거렸습니다. 식당 안에 간냄새, 밥냄새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몰려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원들이 한 차례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늦은 점심을 찾는 손님이 몇은 더 있을 직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름히 열렸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신문을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면서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10살 채 안 돼 보이는 소년이 마치 꼬리를 잡고 있듯 할머니의 한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고 얼굴에는 가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씨 아저씨는 가운데 식탁의 의자를 빼놓으며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뭇거렸습니다. 저 새머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 4,0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강씨 아저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온 얼굴에 가득 담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조금 돌려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머니 안에 든 동전까지 조물락거리며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자리에 소년을 앉히고 할머니 자신은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한 그릇만 주세요. 네? 난 이미 점심을 먹었다오. 아, 네. 맛있게 말아드리죠. 강씨 아저씨는 그들 앞에 물잔 둘을 놓고 주전자를 들어 뚜루르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조금 뒤 강씨 아저씨는 깍두기 접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주방에서 나온 국밥 한 그릇을 강씨 아저씨가 손수 할머니와 소년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가야, 어서 많이 먹어라. 소년은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막 넣으려다가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배불리 먹었다. 너나 어서 먹어라. 그제야 소년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개걸스레 먹는 동안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뚝배기를 얼굴에 뒤집어 쓰듯 하고서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후룩 마신 뒤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서 혀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몇 차례나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소리 안 내게 몰래 삼키느라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씨 아저씨가 웃음을 띤 채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는 오늘 우리 집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눈을 둥그랗게 뜨며 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날의 100번째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작은 복권을 하나 타신 셈이지요. 할머니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기색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아, 그럼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와 강씨 아저씨의 사이에 선 소년은 배를 쓱 내밀며 끄르륵 트름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돈주머니를 꼭 쥔 할머니는 쪼글쪼글한 주름살 속에 숨겨두었던 반색을 죄다 드러내며 환히 웃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할머니와 소년을 배워가는 강씨 아저씨는 그보다 더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2개월쯤 뒤 그 할머니와 손자가 또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들렸습니다. 그들을 알아본 강씨 아저씨는 대뜸 할머니께선 참 복이 많으시군요 라며 반겼습니다. 이번에도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 건너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낯이 끈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그 소년인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한차 유심히 살핀 뒤에야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갈 적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땅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심 손님이 거의 끊어진 다음에 그 돌멩이를 헤아려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껏해야 돌멩이가 50개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4일째 내리 그 아이를 본 강씨 아저씨는 아내를 보내 무슨 까닭인지 넌지시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야단났어요. 내일 모레가 제 할머니의 생신이래요. 할머니께 국밥을 대접해드리려고 언제쯤 오면 100번째 손님이 될 수 있는지를 셈하고 있나 봐요. 이미 100번째 손님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던 그의 아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야단났군. 그때부터 강씨 아저씨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이거 야단 아니야? 를 연발하던 강씨 아저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앞에 붙어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모레 점심시간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별일은 아니고요. 평소에 도와주셔서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보게, 날쌔. 모레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 오게. 무슨 날은 아니고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직원들하고 함께 와. 강씨 아저씨는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수첩을 뒤적이며 한참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 건너 길가에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할머니랑 같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소년과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길은 서로 좀 달랐습니다. 소년은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뚫어져라 보는데 할머니는 겸연쩍은지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갈 적마다 동그라미 속에 돌멩이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부인과 함께 가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여느 날과 달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손님이 올 적에 소년이 돌멩이 수를 잘못 넣으면 할머니가 소년의 옆구리를 찔러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소년이 벌떡 일어서며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다음이야. 소년이 서둘러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이 일어선 자리 옆에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민들레 한 송이가 노랗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소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안 돼! 할머니가 100번째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소년이 돌아서 할머니 뒤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 뒤에서 발뒤축을 들며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다지익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드리는 거야.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소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진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새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았습니다. 식당 안을 그들먹하게 메운 손님들은 아무 영문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강씨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에게도 한 그릇 줍시다. 강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쉿, 그런 말 말아요. 쟤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법을 배우는 거라오. 그러면서 떡끝으로 할머니와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연덕스럽게 혼자서 국밥을 후룩후룩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길은 숟가락을 따라 계속 국밥 그릇에서 할머니의 입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너 정말 배 안 고파? 좀 남겨줄까? 난 안 먹어. 정말 배불러. 이봐. 소녀는 짐짓 배에 바람을 가득 넣어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날름 넣고 아작아작 씹었습니다. 전에 할머니가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강씨 아저씨와 그 아내의 입 안에도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뒤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는 사람이 몰려들었고 정말로 100번째 손님이 되어 국밥을 공짜로 먹는 사람이 날마다 생겼습니다. 200번째 손님이 되어 함께 온 사람들까지 공짜 국밥을 먹는 일도 가끔 있었답니다.